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전문가 임영주입니다. 저는 부모교육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함부로 손가락을 쓰면 안 되는데 제가 글자 쓸 때는 이 손가락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한 다음에 아는 것이라는 글자를 쓰고요. 그리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써보자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응과 히읗, 자음 한자 차이거든요. 아는 것이 참 많은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있잖아요. 죄송한데 아는 게 병일 때가 있죠.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아는데 왜 우리 아이는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안 따라올까 싶어서 오히려 훈육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 생각엔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데 영 그러지 않으니까 오히려 부모님께서 자괴감도 가지고요. 육아에 대한 유능감도 때로는 놓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요. 책 읽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강의하지 않아도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미 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또 책 읽어주는 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 알고 계시는데 단 실천을 하는가 알고 계시는가 이 차이잖아요. 어떤 부모도 있죠. 책 읽어주는 걸 미루고 싶은 부모님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상황이 안 되고요. 여건이 안 되고요.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는 시간 부족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특히나 맞벌이 하는 경우에는요. 집에 오면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또 아이를 돌보는 것이 엄마 아빠가 골고루 역할을 잘 분담해서 하는 것은 아직은 그래도 조금은 어려운 가정도 있고요. 또 내가 책 읽어주고 싶지만 이런저런 상황에서 아이가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서 읽어주다가 오히려 더 화가 난다라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래도요. 내가 실천한 게 어딘가요? 우리 아이가 딴짓을 좀 하면 어떤가요? 책 내용 좀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에게 부모님의 따뜻한 품만 기억된다면 그리고 그 따뜻함 가운데에서 책이 주는 느낌을 간직한다면요. 우리 아이는 이미 책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책 읽어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베드타임 독서. 베드사이드 스토리텔링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잠자리 독서하면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실천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상담 내용에서 책 읽어주려고 하면 더 겁이 난다. 우리 아이가 막 10권, 15권 뽑아오면 엄마도 잠이 깨면서 아 저건 아니지 싶어서 씨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상담을 들은 다른 어머님은 어머나 애가 10권, 15권 뽑아오니까 좋겠어요 하거든요. 하지만 막상이요. 부모님도 밤에 쉬고 싶습니다. 꿀 같고 꿈 같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막 책을 꺼내오면 무서운 거죠. 그리고 또 읽어주면 또 딴짓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럴 때 부모님은 아니 이거 내가 지금 괜한 시간 쓰는 거 아니야? 나 내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또 짜증도 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엄마랑 아빠랑 있는 그 시간이 진짜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오늘 효율적으로 베드타임 독서하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요. 베드타임에 3B가 있다잖아요. 책 놓는 바스켓 B, 베드램프 B, 북 B 이게 있다고 하지만 우리요. 책도 놓고 그 다음 불도 끄고요. 우리 아이랑 누워가지고도 얼마든지 책 효과 낸다는 이야기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베드타임 독서는요. 침대 옆에서 독서를 해준다, 책을 읽어준다 해서요. 베드사이드 스토리라고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잠자리 독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아이하고요. 저녁 먹고 양치하고 샤워하고 잠옷을 갈아입고요. 9시쯤 잠자리 세레머니를 마친 다음에 포근하게 누워서
정말 제가 첫 시간에 안고 더 많이 안아주리라 라는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 아이랑 함께 포근한 베드타임 독서하면 참 좋으련만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타임 독서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5만 가지 이유가 베드타임 독서의 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못하고 아는데 못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있거든요. 제가 아까 아는 것과 하는 건 얘기했는데요. 아는 건 머리 지식이고요. 하는 건 가슴이라고 제가 하고요. 반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류가 전도사란 얘기하는데 신영복 교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참 멀답니다. 30cm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울 보고 쟀더니 거의 30cm더라고요. 아는 머리 육아에서 가슴 육아로 내려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타임 독서가 그 안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이의 어린 시절의 모든 것이고 육아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베드타임 독서는요. 베드사이드 스토리텔링과도 함께 맞물리는데 베드사이드 스토리텔링은 책 없이도 책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전달을 드릴 것 같습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독서 때 그리고 밥상머리에. 네, 몇 명인가요? 자녀 9명입니다. 이걸 보면은요. 3명, 4명 다둥이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다둥이도 아니네. 물론 시대적인 차이는 있지만요. 숨이 턱 막히기도 하는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가족이 해맑게 웃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가족 간에 많이 가진 시간 덕분이 아닌가 하는데 밥상머리에서 가진 시간 그리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한 책과 함께한 그런 시간 덕분이 아닌가라고 저 나름대로도 그렇게 추측도 해보았습니다. 케네디가의 베드타임 독서는요. 빼놓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아버지 조지프 씨는요. 할리우드가 한참 막 바쁘던 그 시절에 영화 산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돈을 벌려면은 그만큼 바빴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바빴어도 자녀에게 베드타임 독서를 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부창부수라고요. 아버지는 아침 베드타임 독서를 해줬고요. 엄마는 뭐 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밥상머리에서 자녀와 토론을 하고요. 읽은 책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를 들려준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널리 알려졌잖아요. 저는 로즈 여사가 한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저 시대에 저런 앞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으로 읽어보셨겠지만 세계의 운명은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제대로 전달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걸 모토로 해서 자녀들과 함께 밥상에서 대화를 했고 토론을 했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말하는 능력 이전에 내면에 가진 게 있고요. 생각이 그만큼 정제가 되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면을 채우는 것으로는 책 읽어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말을 전달하는 것은 토론으로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킨 그러한 로즈 여사와 조지프의 일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케네디의 회고록에서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 그래 자녀와 부모가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다면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모르는 것 같아도 언젠가 이런 회고록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좋아하는 분의 그래서 이거를 인용을 해봤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내가 아버지라는 존재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건 어렸을 때 아침마다 아버지의 침대 속으로 기어들어가 그러니까요 밤 베드타임 독서가 아니라 아침 일찍 아버지의 침대 속으로 들어가면 왜 따뜻한 온기 때문에 저도 그런 기억 나거든요. 기어들어가 아버지가 읽어주시는 동화 도널드 덕을 듣기 시작하면서였다. 우리 케네디가의 아이들은 아버지의 최대 관심사가 가정이었음을 느끼며 자랐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책 내용이라든가 그래서 지식이 풍부해졌다든가 정서라든가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행간에 숨어있는 이야기까지 다 찾아낼 수 있으시죠?
네, 바로 부모가 전해준 따뜻함, 그리고 아버지가 읽어준 그 동화 한 편 또는 몇 편,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성공했을 때 혹은 다 성장해서 우리 가정을 회고했을 때 이러한 유명한 그리고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읽으시면서 우리 아이는 한 30대쯤에 요즘도 30대는 또 너무 젊죠. 40대쯤에 혹은 뭔가 자기의 길에서 일가견을 이루었을 때 아버지 엄마를 회상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얘기를 이미지로 적나라하게 그렸잖아요. 회고록은요, 진정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밑바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진실되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어떤 걸 기억할까? 그러면서 제가 첫 강 때 많이 안아주리라, 더 많이 안아주리라, 더 많이 안고 책을 읽어주리라, 사랑한다고 말하리라,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 이거는요 그냥 부모교육 전문가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왕이면 아이를 그렇게 키웠더라면, 근데 이게 결국 회고네요. 앞으로 그렇게 키우시라고 저는 젊은 부모님들한테 여러 번 앞으로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더 성장했을 때 어떤 회고록을 쓸 수 있을지 혹은 쓸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괜찮은 부모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책으로 접근하십시오. 영화, 제가 몇 장면으로요, 이 좋은 영화를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있잖아요, 책에 관한 것만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블라인드 사이드 영화 추천합니다. 꼭 보시고요. 할리우드에 있는 성공 스토리예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가정의 이야기, 엄마와 아이 이야기, 그리고 그 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어떤 분야에서 뜻을 이룬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웃의 따뜻한 이야기,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지만요, 저는 서점에서의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장면은 엄마와 아이들이 저녁 약속을 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엄마가 서점에 들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엄마가 책을 고르는 동안 아이들은요, 여기 모여서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참 그림 같지 않아요? 너희들 책 읽고 있어, 엄마도 책 골라올 게가 아니라요, 그렇게 일상화가 된 것이 저는 너무도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제 저녁 약속이 있으니까요, 빨리 책을 골라왔습니다. 그리고 책을 딱 들고 왔는데 아이들이 여기서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딸이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 책 기억나요? 엄마가 어렸을 때 수없이 읽어준 책. 여러분, 수없이 읽어준 그 책. 우리는 어떤 책을 수없이 읽어주었나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서점에 우연히 갔을 때 엄마를 보면서 수없이 읽어준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장면은 어땠는지 아세요? 저는 산드라 블럭이라는 영화 배우가 그렇게 예쁜지 몰랐습니다. 역시 역할에 따라 사람은요, 정말 우아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품격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요, 부모님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 아이에게 비치는 부모님은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를 가진 배우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산드라 블럭이요, 어떻게 했냐면요, 표정을요, 알지 하는 표정 있잖아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괴물은 이빨을 갈며 무섭게 으르렁댔어요.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자막을 딱 떴는데요, 그때 또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엄마 수없이 읽어준 이 책 했을 때 하면서 문장 몇 문장을 외워줄 수 있는 엄마일까? 네, 답은요, 그냥 제 표정으로 읽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막 반복해서 책을 읽어달라고 할 때 있잖아요. 엄마들이 왜 같은 책을 계속 읽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집에는 정말 사놓은 책이 굉장히 많은데 반복해서 읽지 말고 이것도 다양하게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담도 해오시는데요. 괜찮아요. 단 초등학생이 됐을 때는 조금 다양하게 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어렸을 때는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흡수 능력이 빠른 것 같지만 이해하는 속도는 어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반복을 통해서
듣고 보면은 책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아지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책 쪽으로 자주 읽어주시고요. 대신에 어느 날은 책 없이 엄마 한 줄, 아이 한 줄, 아빠 한 줄, 아이 한 줄 이렇게 외우시는 건 어떠세요? 그럴 때 아이가 느끼는 거는요. 오, 내가 이렇게 좋은 문장을 외우네. 오,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읽어주시더니 엄마도 외우시지 않나? 헉, 아빠도. 와, 내게 관심이 많으시다. 나 사랑하시는 거구나. 내가 얼마나 너 사랑하는지 알아? 이런 얘기보다 있잖아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쫙 외워줬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장면이 지금 보니까요. 아이에게 물어봐요. 사실 이 아이들은요, 아들은 아닙니다.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아이거든요.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마이클, 엄마는 내게 어떤 책을 읽어주었니? 라고 물어요. 엄마로서는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딸은 엄마가 읽어준 책 얘기하고요. 막내 아들은 엄마 나 이 책 좋아하면서 동화책 한 권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 속에서 우리 이 아이를 대화로 이끌었던 겁니다. 자연스럽게요. 그랬더니 아이가 nothing 그러는 거예요. 전혀 안 읽어줬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족들의 표정이 무한한 겁니다. 괜히 물어봤다. 이유는요.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랐거든요. 여러분 책 읽어주기는요. 보살핌이에요. 책 읽어주기는요. 널 사랑한다고요. 책 읽어주기는요. 너와 부모의 사이를 아이와 부모의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거든요. 그거를 느낀 엄마 산드라 블럭은요. 그날 저녁에 아이들에게 베드타임 독서를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저도 좋아하는 동화네요. 페르디난도. 네, 황소 이야기죠. 마침 동화가 나오니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셔야 될 장면은요. 우아한 엄마의 모습보다도요. 이 두 아이의 표정입니다. 보이세요? 너무너무너무 이 행복한 마이클의 표정과 막내 아들. 저는 이 두 아이가 있어요. 막내 아들과 아까 딸. 굉장히 다른 사람의 타인에 대해서도 호의적이거든요. 저는 그 힘이요. 바로 이 부모님의 책 읽어주기의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요. 그냥 추측이 아니라 저는 확신하고 싶어요. 그럴 겁니다. 그건요. 사랑이고 행복이고 따뜻함이고 애착이고 공감이고 교감이고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함께하는 시간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것도 한번 보자고요. 베드타임 독서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림 보세요. 저도 이런 밤 좋아합니다. 달도 떴고요. 창으로는 달빛도 흘러 들어오는데요. 어머, 이 아이 대단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시 그리고 엄마와 인형과 책과 행복한 내가 있네요. 여기서 제가 아이의 그림이지만은요, 몇 가지 베드타임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베드타임은요, 너무 늦지 않은 시간이 좋은데 우리 한국 아이들의 수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9시를 했을까요? 실제 우리 아이의 집에서는 9시가 아마 베드타임 독서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수 보내고 싶어요. 우선 잠자리 들기 전에 샤워하거나 이러면 잠이 깹니다. 그럼 아이들은 또 활발해져서요. 잠자리 안 들어가고 또 블록놀이하고 또 TV 보자고 하고 그러면 부모님하고 또 갈등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녁 식사 후에 양치하고 샤워 다 하고요. 우선 잠자리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8시 반에서 9시까지는 규칙적으로 잠자리 들 시간을 다 마치고요. 9시가 되면 침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포근한 잠자리로 들기 전에 세레머니를 꼭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9시에서 9시 30분 정도가 되면 베드타임 시작과 마무리까지 할 수 있거든요. 30분을 다 책을 읽어주려면요. 부모님도 목이 탑니다. 그리고요. 워킹맘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사실 하루 일과가 빠듯하고 힘든 건 마찬가지잖아요. 게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려면 왜 미리부터 스트레스 받잖아요. 나 빨리 자고 나도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조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9시에서 9시 반 사이까지 하고요. 반드시 거실에 부모 중 한 분이 거기 점령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다? 네. 집의 조명을 다 낮추고 혹은 끄고요. 거실에서 소음 나지 않게 TV는 끕니다. 여러분 근데요. 책과
TV는요, 적은 아니에요. 함께 공존하되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TV 소리를 크게 켜놓고서 아이랑 엄마랑 혹은 아빠랑 베드타임 한다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불성설이니까요. 분위기를 맞춰놓고요. 여기선 지금 엄마 그림이 있지만 여기 아빠 그림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부부가 돌아가면서 베드타임 독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요, 아이의 입가에 이런 미소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근데 문제는 책을 너무 많이 빼올 때예요. 우선은 부모님과 아이가 책을 선택해서 갖고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읽고 싶은 책, 엄마 봐 하고 잠깐 멈춰보세요. 그럼 아이가 탁 집중합니다. 오늘 밤 몇 권? 아이에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오늘 밤 3권. 어때? 이런 정도로요. 아니면 싫어, 10권, 5권 그러면 둘 중 하나 선택. 둘 중 하나 선택은요, 연령이 어릴수록이요, 다지선다를 주면 어려워요. 둘 중 하나 선택. 이거를 너무 아이에게 강압한다, 이게 아니고요. 선택이 많으면 혼란스러운 걸 피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때를 부린다, 그럼 베드타임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부모님하고 실갱이 하느라고요, 힘드니까 잘 봐. 2개 중 하나 선택해. 3, 1권. 여러분, 아이가 뭐 선택할까요? 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해줄 수 있을 만큼 효율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야 10권, 20권 읽어주고 싶죠. 사랑하는 내 아이. 하지만 현실은 또 녹록하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현실과 우리가 제대로 타협하고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베드타임 독서요. 아빠가 거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읽어주는데요. 이거 분명히 잠옷이죠. 예, 이것도 또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별도 떠 있고 달도 떠 있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행복하게 아이에게 읽어주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그림에 많이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베드사이드 스토리텔링. 제가 베드타임 독서를 침대 옆에서 들려준다고 해서 베드사이드 독서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거기까지는 좀 낯이 익은데 스토리텔링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요, 책 없이 책 이야기 하기. 세상의 모든 책이 우리 아이에게 베드타임 독서가 된다는 이야기. 세상의 모든 책은 서점에, 서가에, 서재에 있는 책이 아니라 부모님이 들려주는 책, 아이가 들려주는 이야기,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읽었던 책을 눈 감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아빠가 어저께 읽어주었던 책 생각나? 제목이 뭐였지? 어떤 거? 와, 책 제목도 기억하네. 혹시 내용도 기억해? 그러면 있죠, 아이가 무언가 책 이야기를 쫙 해줍니다. 그럴 때 아빠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구나. 여러분, 된 겁니다. 그게 베드사이드 스토리텔링이에요. 즉, 침대에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뭐든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연아, 오늘 말로 일기 써볼까? 말로 일기가 뭔데? 나중에 언니가 되면은 글씨로 일기 쓰잖아. 오늘 아빠랑은 하루 지낸 이야기 말로 일기처럼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먼저 해주는 겁니다. 아빠는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탔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이렇게 뭘 들고 가셔가지고 도와드렸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엄청나게 고마워하시면서 아빠한테 인사하는데 할머니 생각이 나서 굉장히 할머니를 그리워했어. 이런 얘기 들려주는 겁니다. 짧게 해줘도 좋고요.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하나의 이야기처럼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연이는 오늘 어땠어? 이렇게 하면은요, 나연이 먼저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낯설거든요. 그럴 때 엄마 아빠가 먼저 포문을 열어주면 아이가 나는 오늘 뭐뭐를 했는데 가다가 친구를 만나서 그랬는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효과가 있거든요. 베드사이드 스토리텔링도 한번 여러분 아이들과 한번 해보는데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있잖아요. 와, 이 시는 어떻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풀어냈을까? 그리고 이분의 시가 그대로 배드사이드 스토리텔링이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박노해 시인의 그 겨울의 시인데요. 제가 이거를 칼럼으로 썼을 때 엄마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요, 이 시 자체가 너무 따뜻했거든요. 여러분, 아이와 잠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는요, 이 시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문풍지 우는 겨울밤이면 윗목 물그릇에 살얼음이 어는데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어린 나를 품어 안고 몇 번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네. 오늘 밤 장터거지들은 괜찮을란가? 소금 창고 옆 문둥이는 얼어 죽지 않을란가? 뒷산의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란가?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찬바람아 잠들어라. 해야 해야 어서 떠라. 한겨울 얇은 이불에도 추운 줄 모르고 왠지 슬픈 노래 속에 눈물을 훔치다가 눈산의 새끼 노루처럼 잠이 들곤 했었네 라는 시입니다. 겨울밤과 할머니 이야기와 할머니의 시 같은 걱정과 세상의 이야기가 어린 소년이 그 신앙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다는 이야기. 이 시를 보는 순간 아하, 바로 이게 베드타임 스토리텔링을 부모님들께 보여주기에 너무도 적합한 시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다 보면 문득 이런 얘기 들려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 그런 동시, 그런 동화 발견할 텐데요. 이 시 보면서 이거 적었다가 이따 아이한테 들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하셨나요? 우리 아이는 이제 겨우 7살이라요. 이제 겨우 8살이라요. 이렇게 어려운 거는 조금 그럴 텐데요. 이거 어른 시 아닌가요? 아니요. 부모님께서 들려주는 시는요, 사실 어휘가 조금 어려워도 아이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요, 제가 감이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어감이라는 말 있죠? 어투라는 말도 있고요. 어조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글을 읽을 때 느껴지는 멋과 맛이라는 얘기도 제가 자주 합니다. 그냥 그 단어는 딱 집어서 무슨 뜻이야? 라고 물으면 몰라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 속에서 쭉 읽다 보면 왠지 뭔가 느껴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엄마가 지난번에 시를 읽었는데 우리 민지한테 꼭 들려주고 싶어서 외웠다. 다 외우지는 못했는데 요만큼 외웠어. 왜냐하면 밤에 우리 민지 안고 들려주고 싶어서. 한번 들어볼래? 들려주는 겁니다. 두 힘도 좋고 세 힘도 좋아요. 그러면서 살짝 민지야, 학교에서 배웠던 혹시 동시 기억나는 거 있어? 한 줄만 기억해도요, 우리 민지는요,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아마 동시 전편을 외울 수도 있습니다. 시인 그리고 시 제목까지도 정확하게 엄마 아빠한테 들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시 외워라, 억지로 책 많이 읽어라. 책 속에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좋은 문장 몇 정도는 찾아내야지,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요, 엄마 아빠가 자연스럽게 롤모델이 되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베드타임 독서, 제가 이걸 베드사이드 스토리텔링이라고 했는데 이유는요, 지금 동생 이름인지 언니 이름인지 그래요. 지금 여기 이불을 아예 그냥 따로 덮어줬죠. 엄마랑 자기랑 같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 2명, 3명일 경우에는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우리 첫째, 내일은 둘째랑 아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얼망절망 또 엄마 아빠 옆으로 또 다 오잖아요. 왜냐면 좋아서요. 너무너무 이 느낌 좋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은 막 예전에 이불 서로 끌어잡아 당기면서 막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기억 나거든요. 춥지만 포근하다라는 말 있죠. 근데 우리 이제 언니인지 동생인지는 옆으로 밀고요. 지금 둘이만 있고 싶어 하는데 이때 좋은 게 책 갖고 싸워요. 여러분 같이 하면은,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얘기 들려주는 겁니다. 은채야, 이번에 우리 은채가 학교 들어갔는데 어때? 반에서 제일 많이 웃는 아이는 누구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민채한테는 민채야, 유치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언니한테도 엄마한테도 한번 들려줄래?
이러면서 베드사이드 스토리텔링 하기가 참 좋습니다. 아니면은요, 아이들 2명이 번갈아 가면서 하고요. 엄마 아빠는 그냥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이것의 장점. 엄마가 억지로 불 켜고 아이에게 피곤한 몸으로 책을 읽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이들은요, 굉장히 레이더가 부모를 향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읽어주는지, 엄마 아빠 재미 하나도 없는데 재밌게 들어 이러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진심에서 우러나오고 재밌게 들려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럴 땐 고백하세요. 있잖아, 엄마가 지금 너무너무 눈이 피곤한데 불 켜고 책 읽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 미안해. 근데 있잖아, 지난번에 엄마가 들려준 거 오늘 엄마한테 해줄 수 있어? 여러분, 아이들 굉장히 기뻐해요. 해보신 부모님들 많으시지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램프를 켜고, 어떤 때는 램프를 끄고, 어떤 때는 불을 환하게 밝히고, 어떤 때는 살짝 낮추고, 그렇게 베드타임 독서는 책 읽게 또는 책이 없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타임 독서요. 하고 싶지요. 그런데요, 안 돼요. 누군 모르나요? 다 좋은 거 아는데요. 상황이 안 돼요. 라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고 싶지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 그러고 싶지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승리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5만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드타임은 밥 먹듯이 해야 한다. 우리 왜 습관적인 거 표현할 때 아주 밥 먹듯이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사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가운데에서도 밥은 먹어요. 그건 뭐냐면 생존에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몸이 달라고 하잖아요. 습관은요, 밥 먹듯이 해야 되는데 베드타임 독서가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쉽게 되도록 하는 게 습관입니다. 뇌는요, 습관이 된 것으로 빨리 가려고 한대요. 피곤하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타임 독서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밥 먹듯이 하자라고 하면서 제가 그런 결심을 굳히게 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영화일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돼버렸네요. 남자가 사랑할 때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그 케이블카가 쫙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오죠. 맨 멋진 조종사복을 입은 남자가 내립니다. 그리고 카페에 들어가죠. 그 카페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에게 낯선 남자가 말을 걸죠. 뭐 이런 장면들이에요. 그거 보면은요,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영화구나. 샌프란시스코가 주는 그 분위기와 그 두 남녀의 만남, 뭐 이렇게 되면 멋진 영화겠구나. 맞아요, 멋진 영화입니다. 그런데요, 둘은 부부입니다. 부부고요, 교사입니다. 맥라이언이. 그러면 조종사 남편, 교사 아내, 예쁜 두 딸, 그리고 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도 굉장히 정말 영화스러워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맥라이언은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것도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은 상태예요. 그래서 치료를 하러 입원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어린 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스피린을 먹고 샤워하다가 쓰러져서 어린 딸이 엄마가 죽었나 보다 할 정도의 충격적인 장면까지도 연출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심지어 술에 취해서 딸에게 이렇게 때리기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나쁜 엄마죠. 엄마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정말 병으로까지 진전된 그러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그런데요,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눌 때 모습은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엄마였고요. 그리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해서 찾은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과 우울과 중독의 상태에서도요, 베드타임 독서는 잊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밥 먹듯이 라고 표현했는지 조금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제가
서너 편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영화는요, 제목이 파더 앤 도터입니다. 말 그대로요, 아빠와 딸이에요. 네. 아빠와 딸. 제가 이 장면이 굉장히 흐린 걸 이해해 주세요. 이것을 비행기 안에서 찍었거든요. 비행기에서 왜 기내 영화 몇 편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파더 앤 도터기 때문에 가정에 관한, 가족에 관한 그런 영화라서 봐야지 하고 있다가 놓쳤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갈 때 마침 볼 기회가 생겨서 보는데 이 장면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 영화에서. 이 장면이 뭐냐면 아빠는 작가입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내죠. 거기에서 아내가 죽습니다. 이런저런 후유증으로 글을 쓸 수도 없고요. 자기 일신을 건사하기 힘들 정도로 나락으로 빠져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권했을 때 딸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못 간다고 하는 아빠에게 그러면 딸과 영영 이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짧은 이별, 긴 만남을 위해서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러 갑니다. 내일이요. 그 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과 헤어져야 하는데 그것도 아빠가 좋은 장소도 아니고 가고 싶지 않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딸에게 이야기하는 고통스러운 밤입니다. 저 같으면 정말 제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장면으로 지금 장면이 딱 옮겨갔는데 그 순간 아빠가 책을 내려놓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장면 찍기가 어려웠는지 휴대폰으로 찍었거든요. 책을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빠는 이미 책을 읽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이 장면 잡으려고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 책. 이 책 읽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 딸. 아빠는 이제 너하고 내일부터 당분간 볼 수 없을 거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충분히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얘기하면서 저는 칼럼 제목이 생각납니다. 배드타임 독서, 미드나 영화에만 있는 걸까? 라고 썼다가 제가 바꿨습니다. 밥 먹듯이 하는 배드타임 독서라고요. 왜냐하면 미드나 영화가 아니라 현재 우리 엄마 아빠들도요, 너무도 잘하고 계시는데 다만 지속성이 조금 떨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현실의 벽 때문에 부딪혀서 못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격려를 드리자면요. 지속성 있게, 그리고 아이에게 책과 늘 함께 한다라는 것, 그리고 밤엔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왜냐하면요, 부모님과 아이에게 밤은 포근한 시간이지만 알고 보면 아이들에겐 가끔은 두려운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서운 시간이기도 해요. 그럴 때 잠자기 전까지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한다면, 그것도 책이 함께 한다면, 또 엄마 아빠의 이야기와 함께 한다면,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시간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 밤은 결코 두려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나 힘들어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잘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친구처럼요, 9시에 잠자리 의식을 하고 베드타임 독서를 한 다음에 편안하게 잠자리 들면요, 7시, 7시 반, 8시에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잠투정하는 일은 많이 줄 거거든요. 다음은 어떤 얘기일까요? 베드타임 독서. 이제 그만 자자. 요 얘기입니다. 베드타임 독서 하다 보면요, 부모님들께서 근데요 진짜 애가 안 자요. 더 말똥말똥 눈을 뜨고요, 말 자꾸 질문시키고 말 걸고 또 책 배우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화나고 불 탁 끄고 나옵니다. 공든탑 무너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법이라고 할까요? 요것 또한 영화로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요거는요 브라질 영화입니다. 딱 부모처럼이라는 제목 때문에 마음에 들어서 봤는데요. 베드타임 씬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엄마와 친정엄마의 이야기가 주이기도 한데요. 베드타임 독서가 꽤 아주 자세하게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엄마가 얘기합니다. The end. 끝났다 그랬더니 한 편만 더 해줘. 엄마 재밌는 얘기 한 편만 더 들려줘. 그러니까 내일 들려줄게. 엄마가 그래요. 엄마가 워킹맘이거든요. 그럴 때 엄마가 얘기합니다. 머리 베개에 붙이고
눈 감고 이제 불 끈다. 여러분 그러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엄마가 지금 몇 권 읽어줬어? 5권 읽어줬지? 근데 또 읽어달라 그러면 어떡해? 너 내일 안 읽어준다. 이거보다는요. 자, 단호할 땐 단호한 거죠. 자, 베개에 머리 붙였죠? 네, 우리는 이미 이제 그 다음에 엄마가 팔을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엄마가 그러면 노래 불러줄게. 아니면 엄마가 동요 노랫말 불러준 겁니다. 토닥토닥. 제가 잠자리 동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윤석중 선생님의 기찻길 옆인데요. 사실 이거 노래 부르면은 굉장히 신나요. 기찻길 옆 오막살 이러거든요. 근데 노랫말은 어때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잘도 잔다 칙폭 칙칙폭폭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기 아기 잘도 잔다. 자장가가 따로 없습니다. 그쵸? 아기 아기 잘도 잔다. 씨름하지 마시고요. 포근한 시간 만들어주면은요. 우리 아이들 잠자리 잘 들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7살 넘었다면요. 딱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왜 책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거를요. 이제 총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왜 책이어야 했나요? 책만 읽게 하려고요. 네, 좋습니다. 책을 읽으면은 언어 능력, 어휘력, 단어 제인 능력, 창의력, 상상력, 수학, 연산 능력, 공간 지각 능력. 여러분 막 그래프가 눈에 보이시나요? 제가 보여드렸던? 네, 물론 그래서 책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리더였대요. 그러면서 이런 위인은 이렇게 말했고 결국은 책이 그 사람들을 만들어 주었다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책이에요. 그런데요, 왜 책이어야 하는가는요, 왜 책 읽어주기여야 하느냐로 저는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은요, 특히 어렸을 때 책은 부모님이 읽어주는 책 읽어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께서도 책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도 드렸는데요. 왜죠? 맞습니다. 아이들 책은요, 재밌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재밌는 책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할 정도인데요. 저는 작가로서 또는 아동문학을 전공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부모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책을 읽는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지금도 그림책 종종 보면서 와, 재밌다. 저도 지금 그림책 작가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재밌는 얘기를 만들기 위해서 고심하는 건 저보다 더 재밌게 쓰는 작가들이 너무도 많아서거든요. 왜 책이어야 하는가? 왜 책을 읽어줘야 하는가? 저는 이것을요, 큰 테두리로 왜 책이어야 하는가로 제가 질문처럼 여기에는요, 물음표가 있고요, 마침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주는 확신이면서 부모님들께 또 책이어야 한다라는 맞아 책이야 라는 느낌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런 제목으로 지금 제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책 읽어주기 기적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꼭 나타날 겁니다. 제가 부모님께서 읽어주시는 책 읽어주기가 이런 기적을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우리 아이 자소서에는 이런 걸 쓰면 어떨까? 이런 자소서를 쓰는 우리 아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져온 건데요. 우리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미국의 장애인 정책 차관보를 지내신 분인데요. 불행히도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선 아버지는 자전거도 못 가르쳐 주시고 나랑 농구도 할 수 없고 이런 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있어 라고 하면서 밤에 불을 끄고 베드타임 독서를 해줬답니다. 잠시 부드럽고도 최면술사의 기법을 닮은 듯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 음성이 날 사로잡았다. 그러면서 유치원의 좁은 세계에서 나를 멀고 먼 세계로 데려가 주시곤 했다. 근데요, 이 자소서가요, 하버드 대학의 입학 사정관을 감동을 시켰다는 일화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 밥상머리 교육 전문가 하면서요, 겨울날 눈을 쓸고 안방에 들어갔을 때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에서 저희가 막 밥을 먹는데 아버지께서 자식들 밥 먹는 까만 머리통만 봐도 배가 부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요. 제 밥상머리 특강에서도 오프닝 멘트로 사용했고요. 이후에 자소서에 앞머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폴강 박사는요, 아버지의 베드타임 독서, 책 읽어주기를 이렇게 썼네요. 저는 우리 아이도 이런 자소서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서관 견학. 제가 마치면서 있잖아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사족처럼 혹은 선물처럼 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요거요. 제가 우리 아이들 사진, 엄마들 사진 양해 구하고 좀 찍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날 도서관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는데요. 길에서 엄마하고 아이 둘이 오는 겁니다. 근데 돌돌돌돌돌 여행 가방을 끌고 와요. 여행 가나? 보니까 엄마는 안 들었어요. 혹시 도서관? 하고 제가 잠깐 기다렸더니 아이들이 막 신나서 들어가고 있고 엄마가 뒤에 계셔서 어머님 제가 자료로 쓰게 뒷모습만 찍겠습니다 하고 찍은 건데요. 와, 제가 찍고 싶은 건 우리 아이 뒷모습도 있지만요. 돌돌돌돌 이 여행 가방입니다. 그래서 여행 가방의 변신, 여행 가방을 책 가방으로. 왠지 아시죠? 우리 아이들 책은요 무거워요. 그래서 5권, 10권 넣으면 아빠 배낭에 메고 오거나 엄마가 막 이렇게 큰 가방에 넣어갖고 오시거든요. 우리 아이들 자기중심적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가방에 넣으면요, 내 책, 소중해 이렇게 되니까 더 잘 읽고요. 효과도 높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행 가방 있다면요, 이제 창고에서 꺼내서 현관 앞에다 놓으셔서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정도는 도서관 견학하세요. 서울에 계시다면 정독도서관에서부터 쭉 지방까지 내려가 보시고요. 정독도서관 견학 마친 다음에는 옆에 아시죠? 북촌마을도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시고 또 저처럼 교보문고도 한번 가보시고 이러면서 아이의 추억에 좋은 저장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시간이 함께해서 있죠. 자소서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삶에서 두고두고 꺼내고 싶은 추억이고요. 저는 요즘 금수저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물질적인 금수저를 물려줬다고 너희 이만하면 됐어 라는 부모님 사실 몇 분이나 될까요? 밖에 나가면 잘 사는 분들 많잖아요. 아이들도 부모 비교합니다. 그런데요, 비교 불가 금수저가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인 곳간을 물려주시는 부모님이요. 정서적 금수저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요, 탕진할 수도 없고요. 함부로 훼손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평생 갑니다. 그 평생 가는 정서의 곳간이요.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까지도 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모습이 곧 우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책은 너무도 거창합니다. 그래도 우리 0세에서 10세까지 자녀를 둔 부모님께 저의 이 강의가 정말 큰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안으면서 지금까지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